남자친구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했지만 참아왔던 20대 여성이 결국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성의 전 연인을 거론하며 무리한 요구를 일삼았고 결국 폭력으로 이어진 겁니다. 상대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움직이는 연인 간 가스라이팅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 여성이 몇 달 동안 폭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남자친구였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정진호 기자, 이 사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사건이 일어난 건 서울의 한 주택 그리고 9월 말이었습니다. 20대인 남성이 이 여성을 주먹으로 밤새 때렸고요. 예. 수차례 때리고 폭언을 일삼다가 이 여성은 도망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집에 있다가 아침이 돼서야 그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찰에서 신고한 이런 사건입니다. 경찰은 폭행 및 감금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남자친구가 왜 이 여자친구를 이렇게 심하게 폭행 감금을 한 겁니까? 예, 이 둘은 일단 만난 지 4개월 된 사이였는데요. 네. 이 남성이 폭행한 이유는 이 여성이 7년 동안 사귀었다가 헤어진 전 연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친구와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아니 그 사람이랑은 너가 술을 3잔을 마셨는데 왜 나랑은 술을 안 마시냐.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뭐 얼마짜리 선물을 사줬는데 비싼 선물을 사줬는데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뭐 심지어는 그 전 남자친구랑은 여행도 갔는데 나랑은 왜 여행 안 가냐. 일 빼라. 뭐 근데 일은 어떻게 빼냐. 그런 식으로 폭언을 일삼고 그 때린 거였습니다. 네. 8월에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남자친구가 용서를 비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처벌불원서를 냈고 그럼으로부터 다시 한번 재차 이런 심한 폭행이 거듭돼서 신고를 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니 백성호 변호사, 이 폭행이 순간적이거나 뭐 한 번, 두 번에 그친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지속됐는데요. 그럼 그 전에 문제 제기했다가 또 안 하겠다고 하니까 봐주고 이 외에도 혹시라도 이렇게 참아야만 했던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계속 폭행을 당해왔는데 왜 가만히 있었지? 아니 왜 문제 제기했다가 다시 또 거둬들였지? 네. 연인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폭행 빼고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도면 이제는 또 괜찮아질 거야. 그러다 또 폭행이 반복되고 그때 또 잘해주고 그리고 어떤 날은 이런 생각까지 했답니다. 본인이 이제 몸을 딱 보니까 온몸이 멍이래요. 얼마나 맞았으면? 근데 이 정도면 많이 안 맞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인 관계의 특수성에서 이 남성의 그동안의 이런 쭉 행적들, 폭행 잘해주는 거 반복에 조금씩 세뇌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호 변호사 말씀을 들어보면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떠오르는데요. 이 가스라이팅이란 게 연인 사이거나 부부 사이거나 혹은 뭐 스승 제자 사이라든지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자꾸 이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방의 판단 능력을 혼란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 내 생각이 틀렸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폭행당하는 거지. 이건 내 책임이야, 내 탓이야. 이렇게 세뇌라는 아까 표현을 썼잖아요, 정진호 기자가. 그렇게 만드는 현상을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이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가스라이팅 상태에 놓이게 되면 피해자가 대단히 무기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저 뭐 매 맞는 아내 증후군도 거의 뭐 유사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제 가만히 있는 나를 이제 폭행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가 잘해주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보통 뭘 들먹이냐면 전 연인과의 관계 얘기를 한다거나 야 너가 밤늦게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마치 내가 맞을 짓 해서 그렇구나. 내가 맞을만 했구나.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조금씩 심리적으로 예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소위 말해서 폭행을 하면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아야 되는 날이구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계속 무기력에 빠지다가 이 과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인 것 같거든요. 이 사례도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이 낯선 사람 사이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잘 알고 믿고 또는 사랑이라든지 이러한 정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좋게 생각하려고 하고 미안하다 그러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자신의 잘못을 자꾸 야기하는 어떤 왜곡이나 조작을 하면 그걸 자꾸 받아들이고 믿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연인 간이나 부부간이나 폭행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요. 신고를 하고. 근데 지금 그게 한 번 용서하고 두 번 용서하고 세 번 용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당연한 게 되고요. 그러니까요. 또 한 면에서는 법적인 문제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연인 관계에서 생긴 폭력 행위에 관련된 법안이 따로 없죠. 없죠. 특별법이 없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폭행의 경우에는 일반 형법에 폭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잖아요. 반의사 불벌죄죠. 예. 그러면 내가 잘할게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 안 그럴게. 내가 잘해주잖아. 그럼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취하해요? 또 생겨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해요? 예. 이 과정이 반복되고 또 하나는 이제 부부간으로 보면 보통 이제 폭력의 주체가 뭐 여성인 경우도 있지만 남성인 경우가 거의 대다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통계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가정을 끌어나가는 사람이 남자라고 해야죠. 보통 돈을 벌고 하면. 예.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감옥 가면 어떡하지? 아하. 그러면 또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법안이 없는 문제, 그다음에 또 이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 특수성 때문에 이게 계속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진우 기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연인 간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사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전에 연인 간 폭행이라던가 부부 간 폭행 기사라던가 주변에서 얘기를 들으면 아니 대체 왜 못 벗어나냐 그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랬었다고 해요? 피해자 스스로가? 예, 그런 걸 남의 보면서 얘기를 들을 때는? 네,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랬는데 막상 자신이 당하니까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런 가스라이팅이라던가 연인 간 폭행의 문제가 사랑으로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때리고 나서 정말 사랑해서 그랬다. 맞아요. 미안하다 하면서 싹싹 빌고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을 때 좀 잘 벗어나려는 그리고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얘기하면 연인 간 폭행 건수가 신고 건수가 지난해 19,940건에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보다 41.1%나 증가했습니다. 자, 박승 변호사 앞서 법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연인 간 폭력에 대해서 가중처벌하거나 또는 특별하게 개입하는 절차법이 없다 보니까 처벌이 쉽지 않다. 일반 폭행으로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일반 폭행을 처리하면 일단은 반의사 불벌죄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면 특히 연인 간, 부부 간 이런 폭행 사건 경우에 제일 높은 재범률을 가지고 있고 보복 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이거를 보호해 줄 만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만한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7년 대비 41%나 늘어났다면 이걸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을 빨리 만들어서 사회를 지켜줘야 되는데 이런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제대로 된 처벌도 어렵고 피해자도 보호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전 정부와 정치권은 연인 간 폭력을 근절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약속했던 종합 대책이나 법안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